8월 29일 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우리하고 다른 데 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중앙일보 기사 하나 봤습니다. 제 매체를 밝힌 이유는 뭐 짐작하실 겁니다. 보수 진보가 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부산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을 했는데 수술을 못 받아서 결국 숨졌습니다. 중요한 결산 심사입니다마는 내일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우리 외교부 장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한 달 앞둔 건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회담이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로 성사된 것도 맞습니까? 뭐 강력한 요구는 아니고 요구는 했군요. 희망 표시가 있었고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12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네. 정상회담인데 오늘 아침에 한 매체에서 그 이번 회담에서 유사시의 자국민 대피 협력, 사전 입국 심사, 뭐 이걸 뭐 한일판 생겐 조약, 뭐 이렇게 도입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었는데 맞습니까? 아직 뭐 그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예. 결정되는 대로 알려질 그러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오보입니까? 팩트가 다른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미래지향적인 협력 사업을 구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된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가능성은 있는 얘기군요.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보니까 그 생겐 그쵸? 뭐 여기서 뭐 한국판, 한일판이라고 했는데 뭐 비스름한 그런 유형의 협력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많이 다릅니다. 우려하는 뭐 저기 목소리도 있는 것도 아시죠? 기사도 제가 보니까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의견들 잘 보셔서 또 내일 모레 그럼 내일 바로 정상회담을 합니까? 이건 일정 밝혀지는 대로 그거 아직 될 겁니다. 예. 엠바고인가 보군요. 그 대통령 일정이라.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우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도 준비를 했는데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규정한 대일 굴종 외교라는 윤석열 정권의 규정에 대해서 뭐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 보고 계십니다. 그 도로 화면을 좀 살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PPT 쭉 보시고 저 다음 장 하시죠. 저 때는 후보 때니까 이제 저기 쭉 보면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저는 그 2023년 3월이군요. 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합의된 부분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장관님? 합의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했죠. 그때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제 기억으로 대통령실 같은데 그 물잔에 우리가 먼저 반을 채우면 일본이 반을 채울 것이다. 채웠습니까? 그것은 제 전임자가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채웠어요. 채웠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만족스럽다고 그렇게 보는 국민이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시오 장관께서 얼마나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는 제가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일본에게 많은 걸 양보를 했어요. 근데 국익 외교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 국익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거는. 네. 근데 그게 과연 지켜졌는가? 많은 분들이 언론도 그렇고 물잔의 반을 채운 게 아니라 물잔을 엎어버렸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거둬들였습니까?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했습니까? 역사 교과서 왜곡을 멈췄습니까? 더 강화하고 있죠. 근데 우리 정부는 제가 정리한 것처럼 보십시오. 우리 군의 정신교육 교재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재됐습니다. 그 일본이 원하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이시면 그 정도는 알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외교부 출입기자도 됐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교재로 나오고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일본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사도광산 문제도 나왔고 저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대일 굴종 외교를 윤석열 정권이 2년 한 4, 5개월 동안 꾸준히 펼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기시다 총리가 원해서 온다고 하니
걱정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또 뭘 내줄까? 그러니까 12번째인데 내일이기 때문에 많은 의제가 지금 벌써 물밑에서 조율이 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끝까지 좀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굴욕감을 느끼거나 좀 낭패감을 보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흡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만 긴 호흡하고 한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다들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8월 29일 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우리하고 다른 데 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중앙일보 기사 하나 봤습니다. 제 매체를 밝힌 이유는 뭐 짐작하실 겁니다. 보수 진보가 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부산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을 했는데 수술을 못 받아서 결국 숨졌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이런 기사 지금 당장 핸드폰 열어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 이제 붕괴까지 가고 있답니다. 회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은 정말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올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입장도 전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인식을 보여주시고 국정에 대해서 더군다나 최근에 방송통신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국방부 장관 인선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뭔가 선을 넘은 것 같다는 판단들을 하신답니다. 이거 제 얘기이면서도 제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대변인을 맡기 때문에 보수, 진보, 중도지 간부들을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어린 기자부터 제 또래 기자, 더 위에 선배 기자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87년 이후에 적어도 어느 정권이든 보수든 진보든 이 바운더리가 있었답니다. 범위가. 어느 쪽에 대통령이 계시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인식의 폭에서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여러 국정 현황과 인사를 보면은 지금 윤 대통령께서는 이 범주를 넘어선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저 말고도 여기 계신 우리 중요한 강요나 고위 공직자들께서도. 대통령은 이번에 개원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보수 매체들 사설들 다 보셨지요. 오늘자 칼럼까지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은 야당을 적으로 삼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야당 대표와 야당에 대해서. 이제는 심지어 검사 후배 출신의 집권당 대표마저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국정을 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이 국회의원 보러 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제 지역에 15만 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선출해줘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원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소중한 시간에 드리는 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윤석열 정권은 3년이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은 영속되는 거 아닙니까? 다 계시는 분들 우리 정부의 관료들 아닙니까? 전 대통령께 이제 직을 걸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라 전체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다 느끼시잖아요. 국정기조를 바꿔달라고 하시고 이제는 이건 아니다고 이제는 바꿔달라. 이제 좀 이거는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이상민 장관님도 아주 대통령과 가깝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하십시오.
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공사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여기 계신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구분하도록. 네, 존경하는 우리 한민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자 출신답게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마음을 담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